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드디어 실전 투자대회 4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이제 단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어떤 트레이더들이 4강전에 진출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트레이더들이 전해드리는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기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4강전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원래 강력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차티스트 트레이더와 네.康龙트레이더가 4강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렇죠. 약간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4강 면면들을 보면은 꾸준했던 분들, 맞아요. 수익이 좀 꾸준했던 분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4강전도 같이 보시기도 좋겠지만 네. 그래도 누적 수익 리그나 누적 그렇죠. 수익 리그 역시 치열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지금 난리죠. 예, 어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집에서 이렇게 해외 선물의 신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200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오전에 200명 넘었어요. 우리나라. 이미 내일이 아마 큰일 날 것 같은데 내일 상황이 이미 내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이미 오늘 확진자 이미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일부터 얼마나 많은 수가 걸릴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전염이 되면서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좀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집에서 저희 방송 함께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4강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트레이더들이 어떤 게임을 펼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트레이더들이 4강에 진출을 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릴 거고요.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일단 음봉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봉이 5분 후에 10시 5분 마감 기준입니다.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 지금 미증 씨는 지수 선물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쯤에서 우리 해설위원은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려운 네. 개장전입니다. 네. 개장전인데 일단 오늘은 또 지수는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뭡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최악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고요. 유럽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상승이겠지만 네. 이번 봉만큼은 한번 눌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음봉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을 보면 지수는 상승을 하겠지만 그 상승세 좀 이어가겠지만 지금 봉은 음봉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잠시 한순간의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시면서 음봉을 예측해 주셨고요. 지금 거의 음봉과 양봉 오가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어려운 자리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부터 10시 5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을 기준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 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선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5% 상승입니다. 3,421.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1.09% 올려 세웁니다. 11,688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9% 상승입니다. 42.7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46% 상승입니다. 1.184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바로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빠르게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 뭘까요? 바로 선진국이다라는 점이겠죠. 이런 선진국들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부채가 세계 GDP의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기록한 124%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글렌 허바드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쟁에 비유하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팬데믹 위기는 과거의 전시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이 전시 상황 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빠르게 경제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일궈냈는데 현재는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인구도 적고 또 지금 저금리 기조 때문에 부채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네이선 시츠가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 성장률의 절반만 돼도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붐 같은 그러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높아진 부채가 뉴 노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는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국 정부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또 막대한 국채를 사들일지 이런 부분에 또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기사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알파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CEO가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도를 훨씬 초과한 낡은 엘리베이터 같다. 케이블이 끊어져서 승객들이 지하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는 연준이 꺼낼 수단은 이미 다 떨어졌고 또 어쩌면 시장에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피터 채치니가 연준의 바주카포가 붕괴할 주식시장을 억지로 고점으로 끌고 갔다면서 현재 강세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뉠 것이다. 폭등 아니면 폭락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는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또 장기 국채 수익률도 이미 제로에 근접했다. 현재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서 대형주는 지금으로부터 10%, 소형주는 5%가량 조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미국에서는 라빈후드라고 불리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유동성도 앞으로의 증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풍부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게 또 그의 의견이고요. 오를 대로 올라버린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증시가 기술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Watch out! 이라고 경고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주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알파벳 등등이 있는데 뭐 테슬라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에 기술주들의 랠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종목들이 S&P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1970년대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이 사실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 플러스 시장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 수혜를 입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금리 기조가 붕괴되고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기술주들이 시장 붕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의 2배가량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번 주에 채권 금리가 하락한 이유가 시장이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 그런 우려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한 건데, 만약에 반대로 경제가 낙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형 종목들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술주 하면서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경기 회복 조짐과 금리 상승 움직임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들로 인해서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기 국채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채 수익률도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러 이야기입니다. 이 달러 가치가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92.477을 기록했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도 92달러 선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0.3% 떨어져서 9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NBC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달러 하락세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 견고함은 지켜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역시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을 틈타서 본인들이 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달러의 종말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달러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달러 다음으로 큰 유로나 위안 이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유로는 정치적인 토대가 취약하고 위안화는 중국의 자본 통제 시스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이 달러의 지위를 넘볼 수는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잃네 마네 이런 기사들도 많았는데 그럴 일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인덱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달러 트레이딩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 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네, 배틀리그 8강전 최종 순위입니다. 1위는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986만 원으로 8강전 1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73만 원 추가하면서 127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는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126만 원 기록했고요. 4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99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위는 맥스 트레이더 67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배틀리그 4강전 대진표입니다. 4강전은 박노주 트레이더, 프로핏 트레이더, 성원 소장 트레이더, 캡틴 트레이더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 누적 수익금 순입니다.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3,14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캡틴 트레이더 540만 원, 3위는 맥스 트레이더 436만 원입니다. 4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348만 원, 5위는 설화 트레이더 206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순입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 54.67% 달성 중이고요.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20.96%, 3위는 맥스 트레이더 17.45%, 4위는 설화 트레이더 5.16%,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가 3.96%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6시 기준 수익금 상위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수익금 714만 원 기록했고요. 2위는 히든 트레이더 669만 원입니다. 3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73만 원, 4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네, 4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65만 원, 5위는 맥스 트레이더 8만 원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MVP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714만 원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현황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8강전 순위도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4강전 박노주 프로핏, 성원 소장 캡틴 트레이더가 4강전 함께한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4강전 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원래 이제 네. 그 마지막 날에 네. 상당히 좀 치열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좀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 소장 트레이더가 네. 막판 스포트를 하면서 원래 맥스 트레이더가 올라갈 거를 성원 소장 트레이더가 네. 수익을 추가하면서 그쵸. 그 역전을 시키면서 지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성원 소장 트레이더는 저 73만 원 단일 수익금이 없었으면 50만 원대 수익으로 맥스 트레이더가 10만 원 차이로 그쵸. 올라갈 뻔했는데 네네. 못 올라갔고요. 맥스 트레이더는 또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가 불과 32만 원 차이. 네. 정말 32만 원이면 해외 선물에서는 눈 감고 뜨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쵸. 정도거든요. 근데 네. 그 금액 차이로 올라갔다는 부분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가 전체 누적에선 1위인데 4강 못 가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맥스 트레이더가 막판 거래가 하나가 손실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맥스트레이더 100 얼마까지 수익을 쌓았다가 마지막 거래가 손실로 하면서 이걸 더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네.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누적 수익 리그 순위를 좀 지키자. 그래서 추가 이제 새벽 3시 넘어가서 추가 매매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이제 좀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차티스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골드가 네. 단 몇 포인트만 더 올랐어도 맞아요. 지금 한 2위로 올라갔을 텐데 네. 2위 아니면 3위로 올라갔을 텐데 골드가 이제 덜 움직이면서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탈락하시게 됐고 네. 뭐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강전 진출 현황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재집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프로핏 트레이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4강전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예. 네. 자, 4강전 지금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을까요?
전략은 일단 뭐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고요. 내일 되면 이제 4강전 오늘의 좀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다른 트레이더분들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가든지 뭐 그런 전략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날은 좀 눈치를 보고 다른 트레이더들의 상황을 한번 보고 트레이딩을 하겠다. 네네. 트랙에서 장기 이제 네, 했을 때 네. 초반에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쵸. 눈치 보면서 천천히 달리다가 누가 한 명이 치고 나가면 그때부터 그쵸, 이제 그쵸. 우르르 또 네, 달려가는 네. 모습인데 오늘 뒤에 누가 치고 나갈지 일단 확인하면서 좀 그래도 좋은 자리가 오면 또 공략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포지션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있는데 지금 나스닥 매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매도로 가지고 있는데 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뭐 살짝 좀 밀렸네요. 살짝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해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저는 크게 욕심 없고 일단 플러스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보자. 약수익이라도. 예, 뭐 그런 전략을 좀 한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매도로 홀딩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어디서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11,691.00입니다. 얼마 차이 없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상당히 살짝 위죠.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간 자리에서. 그럼 오늘 일단 이 부분은 좀 짧게 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혹시 보고 계세요? 짧게 11,656포인트 정도요.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한 번 정도 와주지 않을 위치인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살살 좀 하는 전략으로 나스닥 좀 짧은 매도를 보고 계신다는 전략을 전해드렸고 혹시 결승 진출 자신은 있으세요? 결승 진출 이제 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네. 매매를 하다 보면요. 운칠 기삼입니다. 운칠 기삼. 운이 7할, 기운이 3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해보는 거고 운이 받쳐주면 가는 거고 운이 못 받쳐주면 뭐 아쉽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박노수 네네. 트레이더, 그리고 성호 소장 트레이더, 캡틴 트레이더, 이제 마지막 프로필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본인을 포함해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라이벌?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어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이 다 라이벌이라면 라이벌인데요. 절대 수익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박노주 트레이더님이 가장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보고 있고요. 박노주 트레이더님 그 수익금을 보고 제가 이제 신법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평온하게 달리는지 그 부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박노주 트레이더님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가시는데 일단 절대 수익 금액이 크시니까 박노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박노주 대표님의 성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명확한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석입니다. 네,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금 1위에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수익금을 좀 봤을 때는 가장 라이벌은 박노주 트레이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해설위원 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도 이제 좀 매도록 보고 계시는데 네네. 그동안 그래도 오일과 골드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골드만 했죠, 골드만. 골드만 위주로 하셨군요. 그냥 예. 골드만 위주로 하셨는데 만약에 좀 승부가 잘 안 나거나 약간 뒤처져 있으면 어차피 골드로 한번 승부를 내보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나스닥으로 짧게 가고요. 네. 내일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의. 내일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수익금이 많이 났다 하면은 저도 이제 골드로 전쟁터에 참여해야 되겠죠. 조금 수량을 조금 많이 실어가면서. 네, 맞습니다. 사실 골드가 원래 한틱 변동성이 어차피 오일하고 같은 $10인데 그렇죠. 하루에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호가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승부를 보려면 골드가 사실 맞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다른 트레이더들의 수익금을 한번 보고 좀 승부를 걸어야겠다 싶을 때 이제 골드를 좀 공략을 하실 거고. 그럼 일단 지금 뭐 골드를 홀딩은 안 하고 계시지만 포지션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 저는 이제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일봉을 좀 체크를 하는데
일봉상 금일 오늘 잘 올라오다 이제 5일 이평 맞고 저항 맞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골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쪽 오른쪽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그 거래량 자체도 아주 그냥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아주 좀 크게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상당히 뭐랄까요 위로 가도 우리가 이거 당연한 거고 아래로 가도 당연한 딱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 본장 개장하고 나서 거래량 체크하고 난 후에 제가 2부에 통화를 한다면 그때는 조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상방이다 하방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골드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위아래 모두 좀 열려 있는 상황. 개장 후에 네네. 거래량을 체크하고 좀 방향을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나스닥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다른 상품은 혹시 또 안 보고 계세요? 제가 원래 주종목은 오일인데요. 네, 네. 오일 자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너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네. 안정적으로는 나스닥 고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으로 가고 네. 이제 내일 됐을 때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저를 자극을 하기 시작하면은 골드로 이제 가야 되겠죠. 오늘은 일단 나스닥에 집중.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핏 트레이더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질문 또 있으세요? 근데 오일이 이제 오늘 네. 약간 횡보잖아요. 근데 네네. 어제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다시 들어올렸단 맞아요. 말이죠. 어제 아주 밀렸다가 그쵸? 막판에 들어올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박스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약간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골드 매매 포인트는 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약간은 그 상방주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번 갔다 일단은- 오긴 했어요. 예. 예, 갔다 오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 저는 오늘은 솔직히 골드를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일 오일요. 오일 말씀드렸는데. 오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하게 그 움직임의 폭이 적을 뿐이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데 상단 레인지가 44불 정도에서 걸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최고점은 44불 정도 설정을 해놓고 조금 천천하게 좀 우상향 기조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다. 오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좀 상방을 보고 계셨던 부분인데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일이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밀릴 때가 네. 이제 리비아에서 한참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둘이 화해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이거 보면 증산되는구나 하고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이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시추공수 보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다시 이게 오일이 저는 참 제가 오일로 한번 트레이딩을 꼭 이거 전사의 심정으로 트레이딩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40.45 네. 지난 금요일 저가가 41.46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일이 약간 박스권 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딱 갇혀져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쉬운 장인데 참 어떻게 보면 매매를 손이 안 나가고 막 지금 참 약간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오일에서 아마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레이더분들이 역시 골드나 실버 이쪽에서 뭔가 승부가 나지 않을까. 나스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우리 해설위원의 추가적인 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프로핏 트레이더는 지금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나눠보고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핏 트레이더가 8강전에서는 최종 순위 1위로 4강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전략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스터 천윤재 대표 노란톡에서 검색해 보시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금연모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단기 추세는 내가 바이셀 티켓으로 네, 자, 지금 잠시 좀 개인 방송을 지금 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양쪽에서 VIP인데 그래도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네, 700만 원대 수익을 내셨는데 그렇죠. 황영호 트레이더님이 한 500만 원 이상씩 한 5일 성적을 거두면요.
누적 2위를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누적 1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2위까지는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 추세대로 뭔가 방향을 딱 잡고만 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당일 수익금 714만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MVP로도 선정이 되셨는데 아쉽게 4강전에는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주일가량 5거래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누적 수익 리그 순위 탈환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연결이 됐는데 오늘 MVP를 또 기록을 하셨고 지난주 금요일에 714만 원 수익을 또 내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뭐 MVP라고는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러워요. 저도 오늘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4강 탈락들이 또 쭉쭉쭉 나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어차피 강은 건넜습니다. 네. 저희가 4강의 강은 못 건넜고, 이게 뭐 모의 계좌도 아니고 저희 실전 계좌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수익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거기에다 맞춰서 하는데 금요일 날은 크게 움직인 거는 아닌데, 뭐 그냥 평소처럼 적당히 수익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시황을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K 선물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시황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결국 시황 맞았어요. 네, 굴이 맞아요. 결국 예, 이 굴이 하루 차이. 예, 그 하루 차이인 것 같아요. 하루 타이밍이 차이긴 참 한데 아쉬워요. 근데 구리가 급락을 했는데 대만 아니었다면 네.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그쵸. 그 수익 청산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다른 계좌 쪽에는 혹시 구리로 들어가서 혹시 수익을 내신 게 있으신가요? 매도 밀리긴 했는데. 다른 계좌는 이제 실버를 갖고 있고. 실버로 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구리인데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가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면은 특정한 어떤 종목에 들어가 물리면 다른 계좌도 똑같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매도로 들어갔는데 물렸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거를 매수로 들어가서 마치 스위칭하듯이 계좌로 스위칭하듯이 거래를 하면 수익을 볼 텐데도 혹시나라도 내가 들어갔던 거가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라는 생각에 똑같이 매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그렇게 뭐 막 여러 가지를 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고민을 하면서 물론 뭐 실버도 잘 하고 나오고 했지만 원하는 목표를까지 끌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저도 똑같아. 우리가 보통 우리 회원들도 그런 얘기 아까도 질문하시던데 뭐 기왕 보면은 한 방을 보냐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해외 선물은 우리가 차트로 보는 것은 정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얘가 뭐냐면 유로인데 밑에서부터 시작해 잘까지 올라가면 정말 그래프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는 우리가 이 한 마디 하나 먹는 것도 벅차거든요. 움직임이 주식도 아니고 주식도 급등주도를 다들 어떻게 보면 급등주도 뒤늦게 탔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이 선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원하는 목표 내가 얼마를 목표를 세웠는지 그거를 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우리 이거 대회 구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해서 계좌를 막 다 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종목에 또 싣고 또 싣고 또 싣는 이런 병이 생겨요. 맞습니다. 다들 고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항생 계좌 따로 이 금액은 항생, 이 금액은 국선, 이 금액은 해외 선물에서도 통화 쪽, 뭐 얘는 지수 쪽 이렇게 아예 제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제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돈을 뭐 같이 막 합치거나 뭐 무리하게 더 들어가나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본다면 딱 그만큼 내에서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해서 지금 뭐 제가 오늘도 거래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놨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드 매도로 또 실버 매수로 이게 주간에는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열심히 해서 누적이라도 어떻게 좀. 네. 좀 제가 볼 되지 때는 않을까라는 이게 충분할 원래 것 황정호 같아요. 트레이너님이 네. 제가 네. 통계를 내봤지만 네. 하루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쵸. 아니 500만 원이 됐죠. 500만 원이면 하루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일반 직장인 월급입니다. 월급이죠. 네, 월급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결국 시장은 또 맞았어요. 구리도 맞아요. 결국 네. 이제 내려왔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황은효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좀 이런 시황적인 면을 좀 보고 배우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황은효 트레이더님이 요 컨디션을 그냥 유지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누적 누적도? 수익 좀, 2위부터는 누적 수익금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는 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제가 유로를 매도를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네. 달러 인덱스를 항상 보면서 제가 항상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제 변곡점이 좀 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2, 3일 동안 올라오고 했던 것도 그래서 유로도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 좀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가볍죠. 어쨌든 4강 진출은 실패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인정하자 이렇게 되고 뭐 사실은 대회를 하면서 욕심 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로 내가 수익을 나의 평소 계좌 거래하듯이 좀 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최대한 좀 내보겠다라는 쪽에만 좀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유로 매도 하시는데 단가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봤을 때요. 이 단가 잡을 때 1.18430. 위에서 대기하고 좀 잡으신 편이신가요? 이번 거래나 뭐 이런 아니요, 것들 저는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대기해놓고 어디다 걸어놓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딱 바로 그냥 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면 네. 이제 바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신호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셀 신호 시그널이 시그널. 있는데 그게 예, 바이셀인가요, 거기 혹시? 예, 바이셀 시그널이 신호 시그널 우리 이름이 이제 바이셀. 이렇게 방송창에서 보면 이제 다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세팅을 안 해놔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신호가 나오면 약간 뭐 단기 추세라도 변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를 좀 볼 수 있고 오늘 골드가 굉장히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 그림들로 다 보면은 큰 그림들이 현재 좀 꺾여 있습니다. 골드도 꺾여 있고 네. 실버도 꺾여 있고 유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그림이라면 우리가 120일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큰 네.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수급선을 못 넘어 있거든요. 못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저항이라는 얘기가 돼서 고점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그런 저 그림이 가운데 좀 선이 만들어지지 수급선인 않을까. 건가요? 아니요. 아까 그거는 피보나치 2호선 여기 상태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평선을 결국 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자리에서 다들 꺾어지고 네. 오늘 뭐 실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매도가 얘네들이 매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치 잘 갈 듯 하는데도 꺾이는 걸 보면은 매도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일단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로를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전 라인만 깨면 훅 네, 네. 쏟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쏟아지면 황은효 트레이더님 수익 추가해서 그쵸. 오늘 1,000만 원 찍으시면 또 몰라요. 이거 누적 수익금 오릅니다. 이거 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미증시 개장했으니까 저희 개장 상황 함께 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7%, 나스닥 1.1% 굉장히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77% 상승입니다. 3,418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9% 상승입니다. 11,6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상승입니다. 42.4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184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나스닥의 상승이 가장 강하네요. 저희는 웨신센터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3% 상승해서 28,10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7%가량 올려 세우면서 3,42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1% 넘게 갭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11,4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힘이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서 자세히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시가총액 2조 아직도 부족하다. 2조 달러를 저번 주에 돌파를 했는데 이 금액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애플이 5%가 올랐는데 오늘 3% 가까이 다시 한번 상승세 보이면서 500달러 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 역시 지금 상승세가 대단한데요. 2% 넘게 올라서 3,3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기술주들의 랠리가 오늘도 대단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펀드 스트릿의 전문가가 아마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조만간 하루 10,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고 이 자본들은 미국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분석들이 과연 잘 맞을지는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술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황금연모 트레이더 계속해서 연결해 볼게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네네. 네네. 자, 잠시 개장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유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럼 달러가 이제 좀 반등할 거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지금 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일까요?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네.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거가 1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봉 하나가 60분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11시가 되기까지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남아있죠. 한 2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제가 차트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니까 92를 가면은 대다수가 90을 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가정이죠. 깼으면 그거 봐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92를 보면은 이 92 이전에 앞전에 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기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바닥을 다진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고공권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폭이 상당히 큰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저는 좀 변곡점이 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수가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달러가 하락을 하면 S&P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을 다 올라가는데 지금은 상품 시장이 워낙 조금 뜨겁죠. 과열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는가라고 보여져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이런 흐름은 아주 긴 추세라고 표현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러 인덱스가 이게 얼마나 꺾일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하는데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대략 한 94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음봉 양봉이 늘상 나오지만 1시간짜리 봉이 나올 때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내려올 때는 주춤주춤거리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 힘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돌잖아요. 우리가 통화 쪽으로도 가고, 비철금속으로도 가고, 또 지수로도 가고, 이렇게 돌듯이 그런 그림을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저께 우리 금요일 날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조금 흘러내려오고, 오늘 낮에 내려왔다가 다시 저녁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 저점까지 오지 않고 돌려놔서 약간의 매물을 좀 받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폭을 조금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종목군들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보면은 우리 121선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다른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다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유로의 차트입니다. 유로 그래프면은 요거는 이제 묶음 차트거든요. 묶음 차트라는 얘기는 제가 요것도 똑같이 120분으로 해놨는데 120분 봉을 가격 박스로 3개씩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20분을 3개씩 묶었다는 얘기는 큰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 위에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고 또 아주 강하게 빠지고 또 앞에 가지 못하고 흘러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서 종목별로 본다면은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유로만 볼 게 아니라 제일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 골드였고 실버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그래프들을 볼 때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쉬면은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락에서는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쉬게 되면 또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2,000불을 넘으면 일단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럼 다시 1,900불 가까이 왔었을 때 이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금 현재 이런 달러 흐름들이 결국에는 뭐 유로라든가 그동안에 급등했었던 유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유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개장하고 지금 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나스닥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 S&P는 반대로 지금 개장 후에 음봉을 조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지수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이 먼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사실 나스닥은 잠깐 조정을 받다가 이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영향이 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의 개미들이, 동학 개미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증권사의 개인들이 테슬라 수익이 많이 났냐라고 했더니 그닥 그렇게 많이 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에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애플이 대장이었다라고 해드려도 애플보다는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걸 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나스닥이 올라가고 S&P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꾸 다른 종목 지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들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에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나 S&P는 지금 급하게 꺾일 그럴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보다는 최근에는 S&P가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S&P도 워낙 상승세가 크게 올라가서 결국 S&P가 하락을 한다면은 멀었죠. 3,380포인트를 깨지 않는 이상은 3,380포인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여기 멀거든요. 여기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밀리면 다시 들어올리고 밀리면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라서 지수를 보는 분들이 종목하고 지수를 혹시라도 혼동을 하면 굉장히 매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지금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정호 트레이더님 말씀에 제가 좀 네네. 공감 많이 네네. 하는 게, 최근에 나스닥이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이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쵸?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나스닥이 이 종목 말고도 네. 주식 분할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일단 3,400달러예요, 주당. 네, 네. 이거 무조건 주식 분할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로 네. 1,500달러가 넘어요, 일주당.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주인 뭐 인스튜티브 서지컬이나 뭐 아니면 뭐 치폴레 멕시칸 그릴 같은 회사도 네. 주당 상당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주식 분할 할 수밖에,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은 더 탄력받아서 가는 형태거든요. 얘네 다 나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사리 꺾이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애플이랑 나머지 종목들 테슬라 주식 분할 이슈 끝나도 다른 종목도 네. 주식 분할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이제 나오면은 더 나스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나스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연모 트레이더님은 오늘 골드 매도와 실버 매수로 좀 수익을 아까 냈다고 하셨잖아요. 골드는 그럼 오늘은 더 안 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뭐 제 생각입니다만 한마디를 더 해드리면은, 네.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나스닥 S&P만 거래하려고 해선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유난히 매도를 좋아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매도가 조금 세게 움직인다면 뭐 골드라든가 뭐 이런 유로도 실버라든가 지금 이런 깼죠. 관련 종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온리 나는 나스닥이야, 온리 S&P를 매도해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네. 그 고집을 좀 꺾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매매하는 데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로 골드 지금 같은 수익 나오고 계실 경우는 거예요. 네. 유로 지금 골드 수익 나오고 같은 계실 경우는- 건데. 네. 아, 유로요? 네. 유로는 뭐 그렇죠. 네. 지금 골드는 오늘 제가 매도를 아까 했었는데요. 네. 이제 골드를 매도를 했었을 때가 사실은 9시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네. 그쵸. 그냥 골드가 여전히 센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리가 먼저 쏙 빠지더라고요. 구리가 빠지면서 구리가 빠질 때 저도 이제 그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구리가 왜 저러지?
라고 했었을 때 빨리 봐줘야 되지. 비춰보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렇죠. 그때 네. 달러를 봤었을 때도 달러는 크지 않은데 내려오는 속도 대비 속도가 항상 속도를 봐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세다라는 걸 느끼면 아 골드가 매도가 실려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선이 굵은 선이 있죠. 이 선은 기준점으로 따진다면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에서 최근의 고가와 저가에서의 중심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네, 깨고 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골드 같은 경우 1,900불을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심리적인 걸 보면 개인들이 2,000불대 골드를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골드나 있어요. 실버는 추격 매수를 해서 할 종목이 아니라 빠지면 사서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추격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현재 구간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좀 네. 조심을 해야 될 단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전략까지 한번 전해드렸고요. 지금 유로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